어,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했던 것이 사실은 이제 공리안의 훈련법에 관한 어떤 소개 같은 거고요. 근데 이제 공리안의 훈련법을 저희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없어요. 뭐 주의력이라든지 내면의 지혜 접속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느낌, 생각,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내안의 영어 수학을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됐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동영상 하나 볼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저는 안산 디미고에 다니는 고2 학생, 남학생 조성휘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3주 동안 이 공내안의 훈련법하고 영어를 같이 했어요. 이제 이 친구들 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에서의 변화도 물론 겪었지만 영어도 뭐 기존 영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훈련하는 걸로 계속 훈련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생활에서의 변화가 생각에 쫓아간다는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다 이제 훈련을 계속 한 거죠. 그거를 여기서 느꼈고, 결국 그것만 잘 제어를 한다면은 이제 모든 상황을 안 좋게 흘러가도 그걸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그거를 또 좋은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실마리를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영어로 보자면은 이제 고속도로가 뚫린 거죠.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예. 네, 여기서 로켓 장착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은 풀어서 분명히 지문을 읽고 답을 찍었는데 그 답이 그 답일지 그 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었거든요. 영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를 이제 구조로서 확정을 지어버리니까 이제 답은 답이고 아닌 건 아닌 게 이렇게 명확해졌잖아요.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재밌기도 했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분도 좋고, 계속 지금까지 수능 연습을, 수능 특강반에서 그 연습을 한 걸 토대로 보면은 이 정도면은 수능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 연습한 대로 딱 보면은 모든 영어 문장들이 이제 구조로 착착착 잡혀버리니까 결국 문법도 문장 구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퍼즐 맞추기? 이게 약간 보자마자 네,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리딩은 제가 어렸을 때 영어 책을 시도를 많이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맨날 한 챕터 1 읽고 버리고 또 챕터 1 한 번 더 읽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늘 답답함이나 뭐 그런 힘들어서 놓아버리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는 이제 그 힘든 힘을 다 이렇게 뺐잖아요. 이렇게 빼서. 그러니까 애쓰지 않으니까. 뭐 다 이해를 했든 어쨌든 책의 마지막 문장 마침표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름 성공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더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도 의미가 들어온다는 게, 과거에 전형적인 영어 캠프를 2차례 해봤었는데 그때는 재밌게 놀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크게 느꼈던 차이점은 이 캠프는 영어에만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영어를 가르치려고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배워 나가는 거는 뭐 영어도 물론 크게 배워 나가긴 하지만 더 큰 부분을 더 얻고 나가는 게, 저는 그래서 이름을 영어 캠프라고 하기는 좀 너무 작은 걸로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거를 솔직히 저희 삶이 배움의 과정이잖아요. 그 배움에 있어서 쉬운 방법을 제공하는 그런 비법. 이건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영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왜냐면은 저희들은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단어도 안 가르쳤고 문법도 안 가르쳤고. 근데 어떤 걸 가르쳤죠? 영어에 관련해서. 이 친구는 중3인데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캠프에 처음 들어오면은 2011년도 수능 문제를 줬어요. 듣기 빼고. 그런데 2개를 맞았어요. 20몇 문제 중에서. 이제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고등학생들이 자기보다 점수가 잘 나온 거를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 기대 점수는 말이 좀 많은데 만점 아니면 1개 틀리는 거였어요. 수능 문제를 중3짜리가. 여기 보시면 2011년도, 12년도는 이제 캠프 1주차 때, 그 2014년도, 16년도는 캠프 3주차 때, 이 듣기 평가를 제외한 문제를 이 친구가 마지막 2016년도 문제를 75%를 맞췄어요. 단어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는데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렇겠다. 말을 하고 나니 좀 이상한. 처음에 2개에서 21개까지 무슨 일이야? 그냥 여기서 하란 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림 그리기도 그러니까 무의식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냥 오늘 할 때 끝까지 다 하고 자고 그랬어요. 보통 2-3시? 그죠? 애들이 미치기 시작해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빨리 자면 1시 몇 분, 늦게 자면 4시 몇 분. 수능을 2개 맞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땐 좀 저보다 많이 잘 봤잖아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이왕 온 거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결심으로 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 정도는 끝내야 잘 자도 됐었어요. 방학에 얼마를 이겼다고 마친 거야? 98%. 완전 대박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을 걸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까지 학습에서 학을 위주로 한 거야. 근데 습을 하니까 본인이 변화를 느끼는 거죠. 영어보다 3주 동안 배운 영어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뭔가 성장률로 보면 3주가 더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딱 이 영상만 보면 그게 너무 설정티가 난다 그럴 수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진짜 모험적. 아니 그 국가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딱 진짜 솔직하게. 우연 선생님이 그림 그리기를 계속 숙달을 시키면 이제 뭔가 영어 지원해 볼 때 일단 문장 구조가 보인대요. 그래서 어떨 때 영어 책을 한번 봤어요. 근데 문장 구조가 보여서 그때부터가 실력 쌓였어요. 그냥 그림 그리기만 했는데 책 보면 그냥 뭐가 명사이고 동사이고 전치사인데 다 보였어요. 애쓰지 않아도 그냥 보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재밌습니다.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경쟁이니까 다른 사람이 못 올라가게 해야죠. 정말
자,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 출발이 영어 수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책 읽기도 그래요. 내가 여기 뒤에 넣어놨는데 이게 사실은 책 읽기가 저희들이 가르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의가 책에서 떠나질 모르는 단계죠. 두 번째는 주의력 훈련을 하면요, 이 주의가 책에서 떠날 때 알아요. 그런데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의는 책에 있는데 자꾸 이 떠오르는 생각이 자꾸 주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3단계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훈련을 쭉 하면 이제 생각의 영향을 별로 안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생각은 그냥 또 떠오르는 거고 어차피 나는 이제 이 책에 주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영향을 덜 받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은 그를 스치듯 지나가고 의미가 저절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이해와 암기가 의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쫙 빼고 쭉 보면 그냥 쭉 지나가는데 의미가 쫙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주의가 몸과 마음이 전혀 안 가요. 그러면은 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책을 보는 현상만 느껴져요. 그러면요, 이때는 뭐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글자가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단어는 진하게 보이고요,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이렇게 흐리게 보여요. 그러니까 옅게 보여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이때는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있어요. 영어든 한글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다가 보면은 책 읽기라는 과정을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 애들이 책을 잘 못 읽어요. 읽는 것 같지만 굉장히 천천히 읽는다는 것만 말은 뭐냐면요, 무의식은 정보를 천천히 넘겨주면요, 계속 중간에 생각들 막 끼워 넣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렇게 책을 천천히 보면서 생각들이 자꾸 끼어든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훈련을 하면 책 읽기 엄청 빨라지고 잘 들어오고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대안의 페어런트 과정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도 사실 어릴 때 공부 힘들어 놓고 그거 다 까먹고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고, 마찬가지 감정 다루기는 어떤 이제 주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깊이 있게 어떤 그 주제를 갖고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알아요. 이게 세팅된 거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노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이효리 씨처럼 반발심이 일어나지만 괜찮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했던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서 조금 성적이 낮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시험 보고 저한테 막 이런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제일 밑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다른 친구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한 거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이제 여기 실제로 참석했던 친구들이 이제 적어준 글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뭐 고등학교에 가서 3시간 동안 2번, 6시간 동안 그때 이제 리딩 훈련을 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에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이런 이제 글을 보내줬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아무 확인되지 않은 자기만의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정리를 해주니까 하고 리딩 훈련 실제로 딱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이런 글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한 친구들. 이건 이제 영어의 캠프에 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영어 캠프 왔던 그 초등학교 선생님도 오셨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 동영상 잠깐 볼까요? 그분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보세요. 만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살 때는 되게 이렇게 막 읽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넘겨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샀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다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읽을 때 재미가 없고 답답한. 지금은 그 답답한 건 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신기한 게 이 훈련을 하면요,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불안함이나 답답함이 없어져요. 그냥 기억 속에만 남아있지. 뭔가 영어에 대한 불편함이, 답답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지고 나면.
전혀 없고, 또 책이 이렇게 딱 지금 제 수준에 맞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고 되게 신기하게 없더라고요. 그런 답답함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도 애들이 나중에 그냥 혼자서 치고 나간다고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넘어가고, 네, 뭐 그렇고. 네. 사실은 저희가 전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건데 제가 해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수학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끌고 들어와서 이제 하니까 애들이 영어를 넣으면서 이것도 같이 집어넣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했던 거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뇌과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뇌가 떠올려주는 생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생각을 하는 것이면 우리는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1초 뒤에 또는 이 생각 바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생각의 출발점이 무의식의 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람이 조건만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생각도 조건만 되면 무조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임을 깊이 이해하면요, 우리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왜? 바람과 같은 조건만 되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주의라는 카드가 한 장밖에 없다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모르겠다의 주의를 보내는 거는요, 일이나 공부나 운동이나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의식과 무의식이 할 일은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돼요. 우리는 이해와 암기를 의식의 영역이라고 봤죠? 아니에요. 이해와 암기는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무의식에게 넘기고요. 그러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는지만 감지하면서 반복해서 빠르게 읽다 보면 저절로 무의식이 다 정리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편한 친구이자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성과를 통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스트레스를 통하지 않고는요, 무의식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보세요. 스트레스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나쁜 것이다라고 인식하면 내 몸도 치명적인 해를 입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무의식의 결정이다라고 알면요, 오히려 몸은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내 속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스트레스의 느낌을 느끼면서 묻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무의식의 뇌가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무의식의 뇌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재미있는 게 없어져요. 왜? 익숙해져 버리니까. 어릴 때는 모든 게 신기했지만 그것들이 다 익숙해져 버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재미있는 게 없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때는요, 무의식의 뇌가 알 수 있도록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무의식의 뇌가 관심을 가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면 엄청나게 또 재밌어져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에만이 무의식의 뇌가 재미와 행복이라는 느낌과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재미없을 때는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재미와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자, 이상으로 오늘 강좌를 마치고요. 참석 후기를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